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피플 장영수입니다. 인공지능 AI 더 이상 놀라울 것도 없어 보이는 기술 같지만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그간의 AI는 사업자나 플랫폼 중심으로 데이터를 모아왔다면 이제는 사용자 중심으로 전환 중이라고 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왜 중요한지 AI 생태계를 흔들고 계신 분 모셨습니다. 하렉스 인포텍 박경양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네네. 예, 사용자 중심의 AI 플랫폼. 네. 이제 뭐 질문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겠지만 먼저 하렉스 인포텍 회사 소개부터 간단히 하고 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이제 지금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는데, 예, 인공지능 하면 뭐 누구나 다 인공지능 하고 다 이해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인공지능에 대한 걸 정확히 이해하기는 또 쉽지도 않은데요. 마치 사람을 만드는 걸로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이 만든 기술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 하면은 사람이 정한 목표를 수행하는 어떤 방법론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근데 지금 이제 요즘 세상에 모든 기업들이 다 인공지능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자체적으로 다 인공지능을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기업들, 인공지능이 필요한 기업의 모든 사업자들한테 인공지능을 공유해서 그걸 연합해서 다 그런 어떤 초기화된 인공지능 서비스가 가능하게 하는 건데요. 그거를 이제 한마디로 해서 사용자 중심 인공지능 공유 플랫폼이라고 하고 그런 이러한 공유 플랫폼, 사용자 중심 인공지능 공유 플랫폼을 만들고 이거를 또 전 세계 공유해서 연합해서 새로운 어떤 경제 질서, 새로운 네. 사용자 중심 공유 경제 질서를 만들어서 더 좋은 자본주의를 만들어 보자 하는 목표를 가진 기업입니다. 네, 더 좋은 자본주의를 만들어 보자. 어쨌든 AI 하면은 4차 산업혁명의 뭐 핵심 테마 뭐 이렇게 알려져 왔고 벌써 AI가 이렇게 그 중요해진 지 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여전히 뭔가 좀 새로워 보이고 뭔가 AI의 중요성이 또 새롭게 부각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하렉스 인포텍이 하고 있는 게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습니다. 예. 사용자 중심의 인공지능 공유 플랫폼 그렇다면은 이 사용자 중심 그리고 인공지능 AI 또 공유 플랫폼 이 각각의 독립적인 기술이 어떻게 이렇게 연계가 되는지 묶이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이거 우선 이제 사용자 중심이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한데요. 사용자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제 우선 이제 휴대폰 시대가 되면서 휴대폰 사용하는 사람을 사용자라고 의미하면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용자의 개념은 어떤 물건을 구매하는 고객부터 그리고 물건을 사용하는 소비자 이 개념을 다 포괄하는 또 구매하거나 소비하지 않더라도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용자다. 그래서 사용자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사용자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네. 그 사용자 중심이라고 할 것 같으면 뭐냐면 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서비스나 어떤 상품을 이용하고자 할 때 내 스마트폰에서 누구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내 마음대로 연결해서 접속해서 결제하고 나의 니즈를 해결하고 그리고 데이터도 내가 관리하고 거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인공지능 서비스도 내가 직접 한다. 네. 라는 개념이 사용자 중심인 거고 그래서 이제 사용자한테 집적된 데이터를 인공지능의 어떤 그 모델에 의해서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사용자의 통제하에 있는 인공지능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모든 사업자들은 사용자들이 인공지능에 연결이 돼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사용자가 원하는 걸 제공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다 공유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 중심과 인공지능 공유가 연결이 돼야만 이 사용자 중심의 초개인화 서비스가 가능한 것이고 이것이 미래입니다. 초개인화 서비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보면은 더 부가해서 말씀드리면은 요즘 이제 웹3 시대라고 그랬는데 웹 1.0 세상에서 웹 2.0 세상으로 그리고 웹3 세상으로 가면서 사용자가 중심이 되고 사용자가 데이터의 주권을 갖는 것으로 가야 되는 데서 웹3 개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게 어떤 블록체인의 어떤 P2P 완전한 그 P2P 개념에서 거기에 빠진 것이 신뢰기관이거든요. 거기 신뢰기관의 개념이 들어가고 또 AI 공유에 의해서 신뢰기관들의 결합을 이루고 그래서 신뢰를 더 강화시키는 이것이 사용자 중심 인공지능 공유 플랫폼이라고 하는 웹의 생태계고 이것이 넥스트 웹3, 비욘드 웹3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웹 3.0 하면은 그 특징적인 게 있지만 뭐 제가 아는 한 그 중에 하나가 이익을 공유한다. 뭐 예. 이런 개념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 결국은 사용자 중심이 돼서 공유가 되면은 네. 모든 참여자하고 이런 사용자들 간에 어떤 중간자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 이익을 다 같이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어떤 그 중간에 플랫폼 사업자가 사용자와 어떤 공급자 사이에서 위치해 가지고 네. 칸막이를 만들어서 독점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 없이 연결이 돼서 서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새로운 가치를 나누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사용자 중심의 새로운 공유 경제 질서라라고 제가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네. 이게 이제 사용자, 결국 뭐 소비자도 되지만 또 좀 더 큰 개념으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도 거기에 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서비스 예. 플랫폼을 사용하는. 그러니까 AI 시스템에 접근하기 힘든 그런 사업자들을 위한 플랫폼이기도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시죠. 기본적으로 예. 이제 저희가 일종의 프랜차이즈 예를 들면은 네.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빅테크 플랫폼 기업을 활용해서 고객 접점을 빅테크 플랫폼의 어떤 고객 접점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은 고객이 누군지를 모르고 고객은 누가 공급한지를 모르고 빅테크 플랫폼만 알고서 접근하고 이용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소상공인 이런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은 자기 고객을 잃어버리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 나중에는 이제 발전을 하면은 로봇가 제조 생산을 하면은 아예 소상공인 자체가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소상공인들이 AI 서비스를 하고 싶어도 못 하거든요. 거기에 AI 모델을 공유해주고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자기 데이터를 가지고 AI를 학습하고 그러나 이제 자기네 데이터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소상공인이 다 같이 연합을 하면은 인공지능 모델로 연합을 하면은 빅테크보다도 더 훌륭한 초기화나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 어떤 그 빈부격차, 소득 격차도 해결할 수 있는 양극화의 해소의 대안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지금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서비스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네네. 실제로 이렇게 그 구체화된 사례들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우선 이제 이 공유 플랫폼 사례를 보면은 예. 지금 이제 울산시 같은 경우 울산에 그 울산시가 운영하는 그 소상공인을 위한 그 주문 배달 서비스가 있어요. 울산 배달이라고. 네. 그 경우에는 울산시는 어떤 개발비나 운영비의 투입이 없이 저희가 운영하는 플랫폼을 그대로 공유해서 울산 배달이라는 울산 브랜드로 소상공인들한테 주문 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고 또 그 안에 들어가면 최근에 오픈한 것이 AI 추천 서비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AI 추천 서비스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도 직접 자기 AI 추천 서비스를 하는 거죠. 네. 예, 그 AI 추천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이 원하는 이제 어떤 그 음식을 추천해서 딱 맞는 음식을 추천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걸 또 역으로 활용하면은 상점에서는 자기가 남는 어떤 음식이나 어떤 그 상품 서비스를 타겟 마케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그 상점 주인이 쓸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추천 서비스가 나오는데 그 추천이 기존에 제공되지 않는 물건이다 그러면 이거 새로운 신상품 기획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거를 이제 소상공인들이 바로 쓸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결제 같은 경우도 뭐 군인공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플랫폼을 그대로 가져다가 군인공제 이름으로 나라사랑페이라는 서비스를 하고 이거를 이제 강원도에서 장병들을 위한 어떤 그 포인트 서비스를 하거든요. 그 포인트는 강원도가 제시합니다. 그럼 군인공제는 어떤 플랫폼 개발 비용이나 운영비 없이 이걸 나라사랑페이 브랜드로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원도도 포인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떤 뭐 지역화폐나 어떤 그 제로페나 이런 것처럼 특정한 어떤 개발비나 운영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네. 바로 이 플랫폼을 공유해서 포인트만 제공하면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더 모두에게 이롭고 또 이것이 됨으로 인해서 어떤 그 공급자하고 사용자하고 직접 연결되는 그러한 공유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기 때문에
아주 그 사회 경제적으로도 네. 큰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 지금 적용 사례가 많이 이제 있죠, 늘어나고 있는 과정이고 예, 그 최근에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와도 이렇게 협약을 체결하셨던데 예, 꽤 예. 큰 규모의 협약으로 그렇죠, 알고 예. 있습니다. 이게 예. 당연히 지금까지 이제 앞선 사례들과 이제 같은 거겠지만 훨씬 더 이렇게 확장성이 크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예를 예. 들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도로공사 같은 경우도 예. 저희 플랫폼을 이용해서 도로공사 이 미납요금 결제 서비스를 하는데 모든 업체들이 자기가 어떤 결제 서비스를 하는데도 바로 그 시스템 투자 없이 바로 자기 브랜드로 서비스를 하고 고객을 확장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프랜차이즈도 지금 현재 이제 프랜차이즈 업계 자체가 지금 이제 어떤 생존의 기로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고객을 확장해야 되는데 고객이 누군지를 모르고 물건을 팔게 되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저희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전화로다가 치킨을 주문하면 누가 주문한지 알고 또 배달이 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고객들이 이 앱이라는 배달 앱이라는 그 편의성 때문에 거기서 들어가서 주문하고 결제를 하면은 고객이 누군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프랜차이저들이 인식을 해서 그거를 이제 어떤 그 새로운 방식으로 자기들도 더 고객을 확장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겠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프랜차이즈 협회에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전국의 프랜차이즈 6,000개 브랜드 약 27만 개 상점들인데 거기 제휴해서 프랜차이즈에서 바로 소상공인들이 AI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하는 그 소상공인들이 그 AI 서비스를 통해서 자기 고객을 확장하고 매출을 늘릴 수 있게 하는 걸 협약을 했고 또 그것이 또 확장이 돼서 아마 금년 10월 20일에 세계 프랜차이즈 연합 총회가 있고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이 개념을 또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윈윈 플랫폼 그렇죠.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업자, 소비자 그러니까 참여자들이 다 서로 이렇게 이득을 보는 그렇죠. 그런 플랫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글로벌 시장에도 이 AI 공유 플랫폼을 가지고 지금 진출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어느 정도로 진출이 돼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프리카 대륙의 디지털 플랫폼화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유비아피코라는 그 합작법인을 사우스웨스트 홀딩스라는 회사하고 같이 합의를 해서 유비아프리카 합작법인을 지금 설립 중에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55개국 전체에 저희 그 새로운 그 결제 인프라도 구축을 하고 동시에 이제 바로 이 인공지능 플랫폼을 공유해서 아프리카 대륙을 어느 대륙보다도 가장 빨리 디지털 플랫폼화하는 그런 그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좀 이제 또 글로벌하게 AI 쉐어링이다. 이제 데이터 쉐어링이 아니라 AI 쉐어링에 의해서 모든 기업의 어떤 그 인공지능을 공유해서 모든 기업들의 어떤 지능이 올라가고 또 이것을 연합을 함으로 인해서 생태계 자체가 지능이 올라가서 사회 경제적으로 모두가 다 같이 발전하는 그러한 개념이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됨으로 인해서 많은 그 세계적으로 요청이 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사우디의 글로벌 AI 서밋에 초청을 받아서 갔었고 거기서 또 서울시에서 AI Sharing for Realizing Cognitive Cities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서 아주 선풍적인 반응이 있었고 그 결과 저희가 사우디 정부 도시지방주택부 모무라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초청을 받아서 바로 사우디 정부의 어떤 그 앞으로의 니옴시티라든지 리야드 네옴시티 네옴시트 그리고 뭐 리야드 2030 프로젝트 이런 데에 같이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실증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돌아왔고요. 또 돌아오는 길에 이제 두바이에서는 뭐냐면 이 AI 쉐어링이 미래다. 이거는 바로 이제 인더스트리 관점에서 보면 인더스트리 5.0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것을 이제 월드 5.0이다. 이것을 거버먼트에 적용하면 거버먼트 5.0이다. 이런 컨셉으로 스토리가 만들어져서 앞으로 이제 AI 쉐어링이 뉴 노멀이다. 그래서 웹 발전 단계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넥스트 웹 3 단계로서 바로 그 월드 5.0, 인더스트리 5.0, 거버먼트 5.0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생태계를
촉진시키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네. 해서 바로 AI 쉐어링 그로스 펀드, 즉 AI 공유 성장 펀드를 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성장 펀드가 하는 거는 뭐냐면 이러한 요소 인공지능 기술, 이런 그 인공지능 생태계를 발전시키고 있는데 도움이 되는 인공지능 기술 회사에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인공지능을 공유해서 각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플랫폼 운영사, 또 이 플랫폼을 공유해서 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매출 성장을 하고 고객을 확장하고 글로벌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네. 예, 이러한 펀드를 어떤 그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하는 펀드로 조성하기로 합의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러면 아프리카 55개국 협의체인가요? 그게 아프리카 앞으로 유니언? 어떤 일정인가요? 아프리카는? 그래서 이제 그걸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바로 이제 앞으로 이제 아프리카 55개국 아프리카 유니언이 있고 네. 그 아디스아바바에 있거든요. 네. 예, 그 이제 저희가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 있는데 저희가 아프리카 사업을 이제 에티오피아부터 시작합니다. 네. 그 에티오피아가 사실은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이 외부 세계하고는 많이 단절됐던 나라이고 네. 예, 또 많이 그 뒤처져 있거든요. 네. 그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 보면은 카드 소지자가 0.3%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군요. 아. 예, 그러나 다 휴대폰은 다 가지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인구적으로 보면은 이 25살 미만이 63%예요. 인구가. 그리고 네. 그 사람들은 다 본 디지털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다 휴대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솔루션만 이 새로운 플랫폼을 제공해 주면은 바로 가장 앞서갈 수 있는, 그래서 가장 뒤처졌지만 더 라스트가 shall be first가 될 수 있는, 가장 앞서갈 수 있는 네.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그 에티오피아에 적용을 하면서 그 케이스를 가지고 55개국에서 동시에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대표 투자자들을 플랫폼 사업자를 모집하고 네. 또 선정을 해서 동시에 아프리카 50억을 진행하는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에티오피아는 우리나라 또 참전국이기도 그렇죠. 예, 예. 한데 예, 예. 좀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도 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예. 나라인데 지금 경제적으로도 또 도움을 주시면서 그걸 아프리카 전체로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일정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군요. 예, 예. 그 아까 이제 최근에 사우디 글로벌 AI 서밋 다녀오시고 지금 계속 사우디와 또 두바이와 이렇게 그 계속 교류 내지는 이제 협력이 지금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사우디 최고 권력자 빈살만 왕세자가 이 네옴시티라는 이 스마트 시티 건설 계획을 발표해 가지고 사실은 그 전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제2의 중동 붐이 이런 그렇죠. 거 아니냐 예, 뭐 예, 이런 예. 그렇죠. 관심들이 예, 예.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때 우리 하렉스 인포텍도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있군요 지금. 그래서 보면은 이제 네. 이번에 가서 제가 놀란 거는 그 네옴시티라는 것이 사우디 이제 북서부 쪽에 약 170km 정도의 이 네. 거리에 그것이 다 양쪽으로 다 도시화돼서 만들어지는 건데 네. 그 도시 자체가 AI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리야드도 2030 프로젝트 자체가 AI 도시입니다. 네. 그럼 AI 도시라고 할 것 같으면은 사업자들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시민들을 위해서 초기에너 서비스가 제공돼야 되는 것이고, 그 모든 사업자들은 그 초기에너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발전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번에도 사우디에서 AI의 화두가 유저 센트릭이에요. 그 사용자 중심이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도시 입장에서 보면 시민 중심이 되는 거죠. 시티즌 센트릭. 네. 이게 하이퍼 퍼스널라이즈드 AI 서비스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정 사업자가 혼자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용자 중심으로 서비스가 되려면 모든 사업자들이 사용자 중심으로 연합이 돼 있어야 돼요. 그 얘기 뭐냐면 사용자의 컴퓨터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다 언제든지 접속해서 결제하고 니즈를 해결하고 어떤 데이터도 관리하고 인공지능도 활용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사용자가 접속하는 모든 데이터의 중심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 중심입니다. 네. 그 사용자가 네트워크의 허브가 되는 것이죠. 그런 개념이 되어야만 도시가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한테 도시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건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건데 이건 내가 꼭 필요한 거네? 라는 초계나 서비스를 도시가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시티즌 센트릭, 시민 중심의 초계이나 인공지능 서비스다. 네. 그런 개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절로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번에 바로 저희가 AI 쉐어링이 발표되고 나서 사우디 정부에서 저희를 초청해서 한번 같이 좀 해보자. 실증 사업을 해보고 이거를 전국적으로 적용해보자 하는 거니까 아주 뭐 큰 계기가 된 것이고 이것이 이제 바로 전 세계적으로 또 알려지게 될 것이고 이렇게 돼서 지금 이제 워싱턴 쪽에서도 지금 이제 저희가 여러 어떤 그 매체들하고 새로운 공유경제 질서 구축에 대한 그 글로벌 컴퍼스를 하자. 그래서 주제가 뭐냐면은 더 베터 캐피털리즘 앤 AI 쉐어링 플랫폼입니다. 네. 지금 뭐냐면 더 자본주의를 더 나은 자본주의를 위한 인공지능 공유 플랫폼에 대한 그 세미나를 저희가 글로벌 미디어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국제사회가 하는 일을 이 기업인으로서 이렇게 앞장서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그런 그 계획하신 것들이 잘 이 뿌리를 내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계획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저는 이제 하루라도 빨리 이 이제 새로운 사용자 중심의 공유 플랫폼, 특히 거기에 핵심 엔진으로서 이제 사용자 중심 인공지능, 또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모든 사업질을 하다 보면은 사업자들이 자기 브랜드로 또 인공지능 서비스 하다 보면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사용자 중심 결제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자기 브랜드로 활용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 결제 서비스. 그래서 BBQ가 하면 BBQ의 브랜드가 들어가는, 군인공제하면 군인공제 브랜드. 모든 사업자들이 자기 브랜드로 결제 서비스를 할 수 있어야 고객 데이터가 모이고 그걸 갖고 또 해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하는 세상이 되고 그것이 이제 사용자 중심의 새로운 어떤 경제의 패러다임을 만들기 때문에 그럼 사용자들은 사실은 뭐냐면은 사용자 중심으로 데이터가 집적이 되니까 사용자가 사용할수록 자기 데이터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사용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가 생기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미래의 경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사용자 중심 결제 질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돼서 새로운 자본주의가 완성이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 그래서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이걸 완성시키고 싶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기업이 그 추진하고 있는 경제 질서 변화 이런 것 같지만 이런 노력들이 국제사회에 큰 결과로 이렇게 다가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슈 앤 피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